오늘 이 집회를 가게 된 계기는 저들이 지금 앞에 그려놓은 대형 현수막이 보이실 겁니다.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날 6월 6일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갔던 자들이 누구냐? 이곳 광복회에 있는 김원웅 회장이라는 자와 그 옆에 있었던 송영길이가 그때 갔었죠. 예, 소장님. 송영길 같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중부경찰서 앞에 가서 소위 말하는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참석자들이 이곳에 계시는 분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피켓을 탈취해 가도록 방관했던 자가 김원웅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계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두 달 후에 돌아올 8.15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역사교과연구소 김병헌 소장님의 모두 발언과 함께 그리고 고발장에 대한 그는 김규수 변호사님이 하신 거죠. 네,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 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6.6 폭란의 날 광복회 집단 폭행에 대한 나의 입장. 지난 현충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는 광복회 주체로 1949년 6월 6일 친일 경찰이 만민특위 습격한 폭란의 날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인간 띠입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광복회장 김원웅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었다며 이날로부터 이 나라는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겉으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나 그 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저들의 역사 부정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들이 이승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70여 년 전의 일을 오늘에 소환하여 표면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 내면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 부정인 것이다.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증오하고 경멸하는가 하면 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인 광복절 행사를 아예 1945년 해방안을 기념하는 날로 고착시키고 있다. 1919년 상해 임정의 출범이 대한민국 건국이면 결국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후 백범김구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백야 김자진 장군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한 것인가? 1941년에 백범김구 선생이 건국강령을 제정한 것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미 건국한 나라에서 독립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분리주의자이거나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닌가? 1919년 건국설은 결국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능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이 정권 들어서 광복절을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근본을 망각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가 기록원에도 광복절 제정 이유에 대해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정부 수립은 독립이고 광복이고 건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에서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오인하고 김원웅 광복회장도 해방에 초점을 맞춘 기념사를 낭독하였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 무지와 대한민국 건국 부정의 현실을 연구자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 행사에 맞춰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
건국 부정 세력 문재인과 김원웅 무슨 정치로 광복절을 기념하나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켓을 들자마자 검은 리본을 단 광복회원과 나치 이근 유튜버가 다가와 친일파, 매국노, 일본놈은 일본으로 가라 등 피켓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본인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노인은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어떤 독립유공자 후손은 짚고 있던 목발로 내 다리를 가격하였다. 또 어떤 여인은 1인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훔쳐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거 경찰의 폭란을 비난하고 규탄한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1인 시위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광복회장 김원웅은 6.6 폭란의 날 행사장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당일 본인에게 폭언, 폭행, 절도를 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문재인과 김원웅은 광복절 경축 행사를 치를 자격이 없다. 광복절 경축식이 아닌 해방기념일로 행사를 진행하라. 2020년 6월 11일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번에 제가 폭행을 당하고 또 폭언, 폭행, 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처리를 해주실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광복회에서 주최한 6월 6일 친일 경찰이 반미 특위를 습격한 날 중국 경찰서를 인간띠로 이어서 둘러싸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광복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광복회의 그런 행사장 근처에서 연구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광복회 행사에 참여한 광복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 회원들이 폐용하는 팻말을 가슴에 부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원들로 추정되는 일단의 사람들, 6명 내외의 사람들이 우리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님의 1인 시위 현장을 에워싸고 일부는 폭언을 하고 일부는 유튜브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사진을 촬영해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일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은 목발로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걷어차는 그런 린치 현장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린치 현장에서 있었던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은 그런 현장에 나타나서 연구자인 김병헌 소장에 대해서 사과하고 폭행을 만류하지는 않고 수수방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마치 친일파 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간음증과 같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친일파 처단 간음증에 빠져 있습니다. 폭력 행위를 아무리 그 방법이,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백주대하에 집단으로 폭행하는 폭력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님은 연구자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김원훈 회장이 있을 법한 자리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1인 시위자의 시위를 물리적으로 막고 폭행을 가하고 유튜브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행위는 정말이지 야만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복회의 6.6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극우라고 평가할 만한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폭력 사태, 그리고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민특위에 대해서 극우 세력에 의한 폭력이 자행됐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하는 현장에서 오히려 그 행사 주최자, 행사에 참여한 회원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사람들이 1인 시위자를 폭력하고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 자신들과 다른 생각, 자신들과 다른 양심, 자신들과 다른 역사관, 자신들과 다른 세계관은 손톱만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이 바로 극우 아닙니까? 극우라는 것은, 그리고 파시스트라는 것은 자신들과 세계관,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양심과 다른 것들은 일절 용서하지 않는 것이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라는 것은 원래 어원이 파스케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태리에서 옛날에 나무 땔감을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나무단을 만들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라내고 나무단을 꼭 묶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잴 때 그 한 덩어리를 파스케라고 해요. 거기서 파시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잔가지처럼 쳐내야 될, 폭력으로 응징해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치부한다면, 광복회야말로 파시스트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스스로 반민특위를 습격한 파시스트, 극우를 비난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극우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테러와 같은 린치를 가했던 그 6월 6일을 오늘 광복회 회원 전체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도대체 광복회에는 회원들로 추정되는 그분들 무슨 짓을 하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형법적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집단 폭행입니다. 두 번째, 1인 시위자의 시위용품을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문명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폭력과 절도입니다. 범죄의 가장 원흉이 강간이 아니고, 문명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매춘이나 강간이 아니고 폭행과 절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 멀리해야 될 것이 폭행과 절도입니다. 성경책에도 나오죠.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야만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이런 언론 환경이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여기 광복회 바로 뒤에는
국가 공영방송인 KBS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KBS 기자들이 있건만 여기 와서 좀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머릿속을 비우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복회 회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순국선열인 독립유공자들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복회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광복회장은 폭력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식적인 광복회라는 존재가 개인의 사사로운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광복회관은 김원웅이나 몇몇 사람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광복회 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광복회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복회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광복회를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 점거했다는 욕을 먹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이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광복회에서 이런 광복회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야만적인 폭행과 절도 행위에 대해서 광복회는 철저히 조사하고 자진해서 오늘 중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 와서 전 국민이 알 때까지 이 만행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광복을 사랑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 광복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예비를 내는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적인 광복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광복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광복회장 김원웅은 폭력과 절도 행위에 대해서 진상조사한 후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라! 자격증 없는 것들이 거 앉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광복회장 김원웅 같은 경우가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친일잔재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일관계 지소미아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근원적인 그런 법안을 마련한 사람도 김원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반일 감정 조장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든 거짓말을 합니다. 김원웅의 양친이 의열단이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조선의열단, 이 조선의열단도 이것도 말이 무식한 사람들이 의열단인데 또 조선의열단이래요. 아니 의열단인데 무슨 조선의열단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의열단 그 100주년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에 갔더니 김원웅의 아버지 김근수와 김원웅의 어머니 전월선이 의열단 일반 단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물어봤죠. 의열단 사무처에 김원웅의 부모가 의열단이 맞느냐라고 했더니 아닌데요. 아니 근데 왜 김원웅이는 방송에 나와서 의열단원이라고 그냥 자랑을 해? 그랬더니 그거 좀 이상하다.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났더니 둘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냥 아닙니까? 아니니까 사라진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김원웅은 또 방송에 나와서 태평양 전쟁 때 우리 조선에 수많은 사람이 일본 전쟁터에 끌려갔다고 하면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500만이라고 했어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 군사가 280만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의 2배가 되는 조선의 남자들이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한 것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종족주의로 이 나라 백성들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이 나라를 거짓 무덤에 빠뜨리게 하는 김원웅, 이 반일 감정에 대해서 또한 반일 진실 동상 규명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 공동대표인 최덕효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려와라! 무상가라! 덕입니다. 야, 내려와! 이가라! 잠시. 네, 욕은 하지 마세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6월 6일 날 우리 김병호 소장님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원웅 씨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그 반대편에서 한 40m 정도 떨어진 곳에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준테러죠. 그런 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피켓을 같이 나눠 들었어요. 폭언, 중폭행스러운 위협적인 그런 태도가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원웅 씨가 맞은편에 있었는데 일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원웅 씨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이 묵묵히 자기네 행사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는 아무리 파쇼 나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나 이런 시위, 1인 시위의 자유가 있어서 피켓에 들고 나오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인지 토론하면 돼요. 맞아요. 예, 근데 토론을 못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반드시 뭘 하냐 면 폭행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예, 이런 일반적인 그런 논리 부족한 자들의 그런 작태를 우리는 그날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김병호 연구소 소장님 제가 달리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것은 고주고대로 시킨 대로만 방송을 하니까 그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과서 수정 작업을 많이 해내신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제 때 쌀을 수탈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알고 보니 당시에 이출이었다. 당시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출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를 직접 바꿔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요하고요, 열정적이며 이 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는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사실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활동가를 겸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상에 계신 분들은 아스팔트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까지 직접 나와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에서 모셔서 같이 또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복회는 제가 아는 기억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매우 불편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에서 위안부 운동을 벌일 때 또 위안부 문제를 마치 또 독립운동처럼 또 격상시키는 움직임에 대해서 광복회에서는 자신들이 중국이나 소련의 그런 영향권 아래에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위안부 운동이 마치 독립운동처럼 격상되는 거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그런 분위기에 마치 광복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매우 불편한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미향이 회계부정이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안부 운동이 격상되니까 이제는 광복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공조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의 힘이 무섭습니다. 네, 현실이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일공산 지질운동 공대회에서는 김웅 소장님하고 같이 교과서를 바꿔나갔는데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를 또 바꿨어요, 우리가. 뭘 바꿨느냐? 네, 광복회는 아마도 좋아할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우리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1919년 아사히카와 신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일본인, 강제 노역을 당한 일본인을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꿨어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온 걸 그대로 새겨놓은 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있는 추도탑에 있는 그 새겨진 탑도 바꿨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정도로 민주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기사화하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익이라 그러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우익이라고 하는 레떼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역사의 진실을 정하는 진정한 한국 애국자들입니다. 우익은 바로 뭐냐? 극우 테러를 자행한 6월 6일 날 바로 김병헌 소장님을 폭행한 광복회가 바로 극우 세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광복회를 위시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하루도 국민을 갈라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온 국민이 따뜻한 애국심으로 뭉쳐서 유엔에서 좋은 나라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는 이런 대한민국보다는 국민을 하나하나 갈라가지고 일제 때 독립운동 숫자를 갖다가 계속 부풀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뭘 불러요? 네, 동학의 후손들을 부릅니다. 동학의 후손을 불러내서 뭘 줘요? 네, 위로금이나 유족회를 향해서 뭔가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을 마치 앵벌이 시켜서 온 국민을 자신들의 수하로 불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치졸한 정치적인 침략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파쇼입니다. 갈라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와 파쇼가 바로 뭐예요? 극우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치랍니까? 파쇼랍니까? 오로지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전 세계민들과 나란히 가는 거예요. 맞죠? 네, 바로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우가 우익이 아니고 바로 보수가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엄밀한 배치의 모세력인 거예요. 우리는 광복회를 상대로, 그리고 윤미향처럼 그런 부패한 정대협을 상대로, 정의기억연대 아니에요. 정의왜곡연대, 네, 불의기억연대, 네, 우리는 단호하게 이들에 맞서서 역사를 바꿔내는데 우리가 매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이상. 김원동이가 어쩌면 이 노래 처음 나올 때 쟤네들이 웬일로 빨갱이 국가를 틀지 하다가
갑자기 사태 나오니까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네. 한 번 더. 김병훈 소장님 말씀 계속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과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초중고의 역사 교과서, 역사 관련 교과서, 여기에는 온통 왜곡과 조작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작년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무려 12군데나 오류와 왜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3월 26일 날 김기수 변호사님과 함께 사형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뭔가 잘 안 맞는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작년 2학기 때 교과서가 나왔는데 싹 바뀌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고 나와서 제가 집필자에게 그 집필자가 누구냐면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인데 집필자에게 강화도 조약 12개 조간을 주면서 여기서 어떤 것이 불평등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를 알아보자 라고 한 페이지에 전부 다 할애해서 소설해 놨던 것을 2학기 때 싹 떼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떼어버렸습니다. 동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학 사발통문 들어보셨죠? 교과서마다 뭐 전봉준을 비롯해서 20여 명이 엎드려서 사발을 덮어놓고 둥글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썼다. 그래서 또 이 문제 제기했죠. 이게 어떻게 사발통문이냐? 동그란 원이 사발 덮어놓은 흙이냐? 내가 실물을 봤는데 직경 5cm 쏘알짜리밖에 안 되더라. 이게 무슨 사발통문이냐? 그리고 이 내용은 통문이 아니고 그 후대에 그때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시간별로 기록한 잡기다. 그랬더니 2학기 때 또 싹 빼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강제징용 조선인들, 징용된 조선인들 이렇게 해서 그도 문제 삼았더니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 교과서에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서술들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 집필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였다라고 써놨고 바로 옆에 날개 부분에 뭐라고 해놨냐면 광복은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음이라고 써놨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때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느냐고. 회복 안 했대요. 그런데 왜 광복을 하냐? 질문대로라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게 대학 교수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교과서 집필자의 답변입니다. 이 광복이란 것은 조, 중, 고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필자도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 중학교 교과서 집필자,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자 어떻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 집필자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집필자라고 어깨 으시대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명함에도 나는 교과서 집필자라고 써붙이고 다닙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늘상 이야기합니다.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이 갑이다. 남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남이 역사 왜곡했다고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것을 저 위에 있는 김원웅이나 문재인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된 사람 중에 요즘에 문제가 많은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가 무슨 애국지사입니까? 아닙니다. 위안부가 무슨 평화의 상징입니까? 위안부가 뭐 대단하다고 동상을 전국에 방방곡곡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의기억연대, 정대협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노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은 위안부상이 아니라 성노예상이 아닙니까? 앵벌이 전부의 전국에다 성노예 상을 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창피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만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연구자로서 저는 역사적 사실과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따질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원우 지금 광복회 얘기하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여러분들 과거 현충일이었나? 그날 문재인이가 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입에서 김원봉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원봉, 그리고 영화 암살을 비롯해서 지금 뮤지컬까지 해서 지금 김원봉, 즉 이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의열단의 단장이었습니다. 저도 단순히 통영에 있는 윤이상이가 훌륭한 외국계에 있었던 음악가를 알고 있었고, 김원봉 조선의열단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저희가 아니 문재인이가 이렇게까지 김원봉을 거론할까? 예서부터 출발을 해서 알아보니 이 자는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수립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서 김일성하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중책을 맡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야, 여기 변호사님하고 학자 옆에서 하려니까 단어 선택이 참 신경 쓰입니다. 괜찮아. 자,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통영에서는 윤희상의 거리 박물관 묘지부터 해서 몰래 문재인이가 독일에 가서 동백꽃을 심고 그리고 유해 일부를 대한민국 땅에 통영에 묻겠다. 결국 이 자들은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몰래 그것도 한 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통영 시민들은 윤희상이가 정말 훌륭한 음악가처럼 저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밀양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범죄자 김경수가 도비 150을 들여서 그곳에 항쟁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연말 전후해서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조선의열단을 기리는 의열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자에 그러니까 조선의열단 의열기념관을 기린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의열단의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을 기리겠다는 의열기념관이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 우리가 밀양에 6차례 7차례 내려가서 조선의열단의 실체, 이곳에 있는 의열기념관의 실체를 밝히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집회를 보고 어떤 분께서는 그게 사실이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얘는 훌륭한 독립운동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곳이 교육의 학습 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양 시민 중에 어떤 분들은 밀양시청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을 다녀온 지가 거의 이제 또 1년이 돼가고 있네요.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가 김원우입니다. 오리지널 북한 정권 수립에 기하고 6.25 전쟁의 주범 중인 한 명을 서훈을 주자,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김원봉에게 서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곳 광복회에 있는 김원웅입니다. 이런 자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조금을 받는 이런 기관으로 남아있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광복회라면 차라리 없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원웅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광복회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이 자들은 더 나아가 미 대사관제를 불법 월담했던 그 어린 꼬마 애들 아시죠? 대신년 애들. 예. 그 애들을 의열단 정신이라며 함세웅 신부라는 자와 이곳 김원웅이가 그렇게 죽여 세웠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김대중 정신이 무엇이고 5월의 정신이 무엇이고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고 그놈의 의열단 정신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노무현의 일가족이 640만 불을 받아서 바위에서 뛰어내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아니면 김대중의 자식들이 온갖 이권에 개입돼 있어서 징역을 받은 것이 김대중 정신입니까? 도대체 김원웅이가 저 좌익들이 말하는 의열단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앞장서서 있는 것이 광복회 회장 김원웅입니다. 저희는 이 기자회견이 이 집회가 끝나고 김원웅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저기 못 들어가? 막든지 말든지 내 몸에 손만 대라. 자, 그렇습니다. 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원봉이를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봉이와 원웅이를 기억하며 저희들은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광복회가 해방의 날을 기리는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줄로 바꾸게 지금 광복회 원웅이하고 사이좋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원웅이를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월급을 받지 말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머리숱이 많은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복회 앞에서의 집회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다시 다음 주에 이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늘 치고 집회하기 딱 좋네요.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